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푸틴이 펄펄 뛰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국의 더 타임스는 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전쟁이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이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그러니까 FSB의 정보 실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20년 이상 러시아 정보기관 활동을 추적해왔던 이 웹사이트 아젠투라가 있는데요. 이 아젠투라의 안드레이 솔다토프 편집자는 더 타임스에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FSB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말 그대로 틀렸다. 그러면서 그런 오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실패를 한 이유의 일부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타임스는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 중 하나로 꼽히던 옛소련 국가보안위원회 그러니까 KGB의 후신인 이 FSB가 이 국내 정보 활동부터 테러 등 국경 보안 같은 러시아 이익을 위해 휘두르는 국가의 무기였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FSB의 능력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더 타임즈는 이어서 이 푸틴이 이렇게 FSB의 정보력에 의존하는 것은 푸틴 자신이 1998년부터 99년까지 이 FSB 국장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옛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감시 등으로 임무가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FSB가 2014년 이래 우크라이나 서부의 극우단체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에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FSB는 이를 토대로 해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할지 그리고 저항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푸틴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FSB의 보고서가 지독한 오판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됐다라고 더 타임스가 지적을 한 겁니다. 더 타임스는 이 솔다토프의 발언을 인용해서 사실 FSB가 현장에 수집된 정보들은 매우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초 정보 자체가 이 FSB의 상급자들 그러니까 대령과 장군을 거치면서 푸틴이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정보 세탁이 이루어졌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정보가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솔다토프는 그들은 편협하고 교육 수준도 영국의 MI6 장교들처럼 높지 않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정보 장교였다거나 임금이 좋고 또 아파트를 주기 때문에 FSB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 FSB는 경쟁력 있는 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한 겁니다. 이런 FSB의 활동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정치적 불안정을 조장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FSB의 활동 요원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의 정보장교 출신의 보안 전문가인 필립 잉그럼은 이 FSB 요원들은 군대에도 파견돼서 반역이라든지 당 노선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들의 당성이나 당의 노선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고 체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이 더 타임스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FSB가 KGB의 후예답지 않은 아마추어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그들의 활동이 서방 세계의 진영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장급인 러시아 41군 수석 부사령관인 비탈리 게라시모프가 하르키우, 러시아 말로는 하리코프라고 불렀었죠. 이 하르키우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 중 사망했다는 정보도 이 부대에 배치된 FSB 요원이 보안통신 채널 대신에 일반 휴대전화로 통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감청해서 알아낸 것이다. 이렇게 더 타임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잉그럼은 그러면서 이 FSB는 여전히 오래된 옛날 방식으로 이 구태의연하게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구식의 조직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잉그럼은 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몸짓이나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가 이 FSB에 매우 화가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든
조언을 한 책임이 이 FSB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국의 더 타임스는 지난 7일에도 러시아 인권단체인 글래그넷의 운영자인 블라디미르 오세치킨이 이 러시아 정보기관 FSB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 담긴 2,000쪽 분량의 문서와 사안을 공개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죠. 해당 문건에는 이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와 관련해 가지고 FSB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FSB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고 서방의 초고강도 제재에 대응할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해당 문건을 작성했던 FSB 관계자는 더불어서 이 침공 이전에 서방의 제재가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는 지시를 받았지만 가상훈련이라고 들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승리하는 쪽으로 분석해야 됐고 그렇지 않으면 상부로부터 의심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니까 FSB의 근거 없는 분석에 모든 책임이 지어졌다 그러면서 대체로 볼 때 러시아는 출구가 없는 상황이고 승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고 패배만이 남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신문이 지난 8일 러시아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330회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푸틴이 주도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날이 갈수록 푸틴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는 사건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FSB의 선전원들을 포함해서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거짓 선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푸틴은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네오나치 마약 중독자들이고 그들은 친러시아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정권이 주도하는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설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러시아가 선전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왔던 겁니다. 특히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대량 학살을 입증하는 조작된 영상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유포하려고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을 전 세계인들에게 선전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푸틴의 이런 전술은 미국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정보전 또는 선전선동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던 미국 당국이 푸틴의 그런 선전선동술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도 전에 그 시나리오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동안 미국은 그렇게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자칫하면 정보 수집 루트와 정보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그런 전통을 뒤집고 러시아가 전쟁 이 정당성 명분을 쌓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러시아의 기밀사항들을 전 세계에 공표해버린 겁니다. 2월 16일 전쟁 개시설은 물론이고 돈바스 지역 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설 그리고 심지어 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 러시아가 기획한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설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개를 해가지고 러시아의 기밀을 확 빼버렸습니다. 결국 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의 이런 전략에 밀려가지고 정당성을 얻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이 수도 키이우 등에 대해서 방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푸틴의 계획은 줄줄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특히 이 푸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선전선동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자신도 모르게 그 모두가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진격하게 되면 젤렌스키의 압제 속에서 힘들어하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두 팔을 다 벌려가지고 러시아군을 환영할 것이고 또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푸틴의 기대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푸틴은 자신이 만들어낸 대외용 메시지를 스스로 믿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보의 대가인 푸틴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푸틴이 지난 2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킨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푸틴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려면 2주일간 격리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바람에 그에게 바깥 세상,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이너서클이 지나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결벽증이 이 푸틴에게 있어가지고 현장을 아는 이 군 지휘관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도 꺼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틴이 외부하고 소통하는 통로는 대면 보고가 아니라 휴대폰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휴대폰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푸틴의 일거수일투족을 미국의 정보기관이 놓칠 리가 없다는 거죠. 통신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푸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계획까지도 모두 알 수가 있었고 그것이 푸틴을 휘청거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 푸틴이 너무 강구한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실체였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우습게 봤다는 거죠. 푸틴이 강구한 것은 젤렌스키가 원래 배우뿐만 아니라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이 미디어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심지어 그의 팬덤은 러시아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역시 25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선 순간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고 심지어 러시아어로 러시아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렸습니다. 이건 이 러시아 내의 반전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유언비어라든지 가짜 뉴스가 자리 잡을 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또한 부인인 젤렌스카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러시아 침략의 부당함, 폭력성, 전쟁 중단 이런 메시지를 세계에 퍼뜨리는 비폭력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의 선전선동이 먹히는 곳은 오직 러시아 내에 있는 국민들 뿐입니다. 외국의 매체들 그리고 SNS까지 다 폐쇄를 시키고 오직 푸틴의 목소리만 듣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적극 지지하게 됐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현실은 전혀 모르는 갈라파고스 섬의 원주민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푸틴이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튈까 궁금하죠. 현재로서 가장 큰 관심은 푸틴의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푸틴은 일단 우크라이나를 단시간에 점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8명가량의 군 장성급 고인사들을 해임시켰습니다. 일종의 분풀이를 한 셈이죠.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회의 NSC 의장이 기습적인 전면 침공을 통해서 개전 2,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빠르게 점령하려고 했던 이 러시아군의 전략이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사실상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화가 난 푸틴 대통령이 최고위급 장성 8명을 전격적으로 해임하는 조치를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다닐로프 의장은 이어서 푸틴 대통령이 단기전을 예상하고 수립했던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러시아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정복 야욕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집요하게 우크라이나를 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현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오판을 하고 또 실수를 하는 것은 그의 건강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08년에 푸틴 대통령이 자폐성 장애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겪고 있다라고 분석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또한 더 타임스는 푸틴이 절제되지 않는 분노, 독단적 의사결정, 과대망상 같은 휴브리스 증후군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런 건강 문제가 이 올바른 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이 휴전을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이 러시아군이 퇴각을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푸틴이 과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푸틴의 자존심과 오만한 마음이 이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전 세계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저런 푸틴의 방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또 러시아 사람들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고 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